안녕하세요. 오다 나온 빛과 렌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100, 101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갈까입니다. 빛은 공기를 통과할 때보다 물을 통과할 때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굴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굴절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은 공기 중에서 직진하다가 사물에 부딪히면 반사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에 부딪힌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을 반사하면 빨간색을 보게 되고 파란색을 반사하면 파란색을 보게 됩니다. 즉, 사물이 반사하는 빛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준비해. 이제 곧 물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은 직진하고 반사한다는 것을 이전 학년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빛이 물과 유리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현상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알아보아요. 자, 빛은 공기 중에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무대 위의 조명이 착 하고 켜지면요, 빛이 사방으로 곱게 쭉쭉쭉 나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맑은 날에 이렇게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본다면요, 사방으로 곱게 쭉쭉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아, 빛은 공기 중에서 쭉쭉 앞으로 곱게 직진하는구나 라는 것을 추리하여 이 현상을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기 중에서 빛이요, 앞으로 쭉쭉쭉 직진하다가요, 이렇게 거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쭉 직진하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빛이 직진하다가요, 띵 하고 튕겨져 나가죠. 이렇게 빛이 직진을 하다가 거울을 만나서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바로 빛의 반사라고 한다는 것. 우리 친구들 빛의 직진과 반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빛이 공기 중에서 직진을 하다가 무엇을 만났나요?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직진할까요? 아니면 거울처럼 반사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로 나아갈까요? 궁금하죠? 자, 궁금할 때는 바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죠. 바로 빛의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나아가도록 실험을 설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조에 2분의 1 정도 물을 담고요. 그리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여러 각도로 비추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물도 투명하고 공기도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나아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요, 여기 물과 이 공기를 뿌옇게 만들어 줄 텐데요. 물을 뿌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 몇 방울을 떨어뜨릴 거고요. 그리고 공기를 뿌옇게 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향연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보너스로요, 이번에는 빛이요, 공기 중에서 이렇게 유리로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인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투명한 유리판을 사용한다면 더 잘 관찰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빛이 나아갈지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럼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투명한 사각 수조에 물을 2분의 1 정도 높이까지 채우고 우유를 4-5방울 떨어뜨린 다음 유리막대로 저어요. 이때 너무 많은 양의 우유를 넣으면 빛의 경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향을 피워 수명 근처에 가져간 뒤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덮어 수조에 향연기를 채웁니다. 이때도 수조의 향연기를 너무 많이 채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번에는 수조를 책상 바깥쪽으로 2에서 3cm 뺀 다음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요. 수조에 반투명한 유리판을 넣고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비스듬하게 비추며 빛이 나아가는 모습도 관찰해 봅니다. 자, 오늘은요,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실험해 보았는데요. 관찰 결과와 알게 된 점을 패드에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수조에 물을 담고 잘 관찰하기 위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우유를 넣고 향을 피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요, 여러 각도로 비추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밑에서 물에서 공기로 빛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여러 각도로 빛을 비추어 보기도 했는데요. 자, 어떤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나요? 자, 먼저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쳤을 때요. 빛은요, 이렇게 꺾여 나가기도 했고요. 또는 이렇게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았더니요. 역시나 이렇게 꺾여 나아갈 때도 있었고 그대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꺾이고 언제 꺾이지 않는지 그 규칙 찾았나요? 자, 그리고 보너스로요, 이번에는 공기와 반투명한 유리판을 경계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도 관찰해 보았는데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비스듬히 비추었더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게 된 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빛을 수면에서 비스듬하게 비추면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된다? 꺾여 나아간다. 하지만 빛을 수면에 수직으로 비추면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이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대로 나아간다. 그리고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다 반투명한 유리판을 경계해서 어떻게 된다? 꺾여 나아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빛은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비스듬히 나아갈 때 꺾이는 성질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빛은요, 공기 중에서 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물에서 공기로 나아갈 때, 그리고 공기에서 유리로 비스듬하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꺾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빛은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꺾여 나가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구불굴 꺾을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빛이 꺾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빛은 대체 왜 굴절을 하는 것일까요? 이건요, 자동차가 나아가는 방향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동차가요, 포장도로에서 잔디밭으로 비스듬하게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잔디밭에 닿은 이 바퀴는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리고 포장도로에 있는 바퀴는 속력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속력이 느려지면서 이렇게 방향이 꺾이게 되겠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아가는 속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이 빛이 공기에서 물로 나아갈 때는요, 물에서 빛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요. 바로 공기와 물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 꺾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에서 공기로 나아갈 때도요, 이 나아가는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경계에서 꺾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기에서 유리로 나아갈 때는요, 유리에서는 속력이 더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유리가 만나는 여기 경계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빛의 성질인 빛의 굴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빛은 공기와 유리, 공기와 기름, 공기와 물, 이렇게 공기와 다른 물질이 만나는 어디에서? 바로 경계에서 어떻게 된다? 꺾인다. 이 말을 굴절한다 라고 했죠. 굴절하는 특징이 있다.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경계에서 빛이 꺾이는 빛의 굴절.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빛의 굴절이란 2. 빛이 굴절하는 이유 3. 빛이 굴절하는 모습의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빛의 굴절이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빛의 굴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굴절이란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굴절은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경계에서만 일어납니다. 공기와 물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서도 빛은 굴절합니다.
이 빛이 굴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빛은 왜 굴절하는 것일까요? 빛은 공기 중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입니다. 하지만 물에서는 23만 km/초, 유리 속에서는 21만 km/초로 느려집니다. 공기보다는 물과 유리를 통과할 때 좀 더 걸리적거리는 물질이 많아져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물과 유리의 비스듬한 경계면에 도달하면 물과 유리면 쪽으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가 한 바퀴가 잔디밭으로 들어간 상황과 같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간 바퀴는 속도가 느려지고 아스팔트 위의 바퀴는 속도가 빨라서 더 많이 가게 돼서 자동차가 잔디밭 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빛도 이러한 원리로 굴절합니다. 빛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 나아가다가 물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은 물속에 빠져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왼쪽 바퀴는 공기 중이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 바퀴가 더 많이 회전하게 돼서 결국은 빛은 속도가 느려지는 물이나 유리 쪽으로 굴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이 굴절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빛이 물이나 유리면과 만나는 모습에 따라서 굴절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이 물이나 유리면과 비스듬히 만날 때에는 물이나 유리면 쪽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반면 빛이 물이나 유리면과 수직으로 만날 때에는 굴절하지 않고 직진합니다. 자동차의 두 바퀴가 동시에 똑같이 물과 만나게 되므로 두 바퀴가 함께 속도가 줄어들어서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화 문제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은 몇 번 굴절할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공기를 통과한 빛이 프리즘과 만나는 경계면에서 첫 번째 굴절이 일어납니다. 빛은 유리로 된 프리즘 내부를 통과할 때는 직진을 하다가 다시 프리즘에서 공기로 나갈 때 그 경계면에서 두 번째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번의 굴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프리즘에서 굴절하는 빛을 그릴 때마다 2번씩 굴절하는 모습을 그리기 불편해서 그냥 편하게 한 번 굴절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그림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굴절은 다른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빛이 물을 만나면 굴절만 할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둘 다 일어납니다. 빛이 물에 도착하면 일부는 수면에서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수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수면 위에 비친 풍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르게 그린 것을 골라보세요.
다음에 5개의 그림 중에서 바르게 그린 그림을 한 개만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빛이 물과 비스듬히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는 빛이 물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레이저 지시기를 다음과 같이 비출 때 빛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빛이 나아갈지 골라보세요. 네, 정답은 2번 직진합니다. 빛이 수면과 수직으로 만날 때에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빛이 물이나 유리와 비스듬히 만날 경우 굴절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47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여서 화살표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빛을 자동차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처음 수조에서는 자동차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가 물에 먼저 빠지는 쪽이 보이죠? 자, 그 바퀴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빛은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즉, 빛이 이와 같이 굴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에서는 빛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 바퀴가 물에 먼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왼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방향은 내가 차에 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방향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수조입니다. 세 번째 수조에서는 빛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물에서 자동차의 두 바퀴가 동시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따로 꺾이진 않고 이렇게 직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여서 화살표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처음 수에서는 자동차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때 자동차의 왼쪽 바퀴가 공기로 먼저 나간 게 보이죠? 자, 그 바퀴의 속도가 빨라져서 더 많이 회전하게 되니 빛은 느리게 움직이는 오른쪽 바퀴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이 이와 같이 굴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에서는 빛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가 공기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와 같이 왼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수에서는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동차의 두 바퀴가 동시에 공기 중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꺾이질 않고 공기 중에서도 직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빛이 꺾이는 방향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을 자동차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빛을 수면에 비스듬하게 비추면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는 굴절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을 수면에 수직으로 비추면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47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